조선 3사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. 필요하시면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5월 29일 어저께 비즈와치라는 언론 매체에서 조선 3사 부채 비율 증가에도 웃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현재 부채, 계약 부채라는 추이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.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HD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, 그 다음에 현대 삼호중공업 세 군데 조선소를 관장하는 중간 지주회사죠. 그런데 이 비교 분석은 현대중공업만 상징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. 자회사니까 그렇습니다. 이렇게 설명이 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의견을 좀 계약부채라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만은, 계약자산의 역할에 대해서 취재를 왜 안 하는가,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고, 비즈와치 기자한테 계약자산을 좀 연구 좀 해보지,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아니면은 차라리 수주 잔고를 취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현대중공업 거를 해봤는데, 이 계약자산이란 게 이제 수주산업에서 미청구 공사 성격이에요. 이게 3조 2천억 원, 전년보다 520억 원이 증가했고, 계약부채는 6,93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는 됩니다. 이거를 계약자산을 한번 취재해 볼 용기는 없는지 좀 묻고 싶네요. 원가 회계 손익으로 비교하면은 매출액에서 단연 현대중공업이 1위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럼 종합적으로 볼 때 영업이익은 전부 다 적자지만은,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적자가 좀 적게 났어요. 대우하고 비교했을 때는. 그러나 이제 삼성중공업이 흑자로 돌아섰죠. 이렇게 되는데, 양 회사 모두 대우나 삼성이나 솔직히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좀 투명하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. 2023년에 흑자로 다 돌아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. 슬프 손익으로 봤을 때 매출 재료 비율을 봤는데,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한 거의 70% 정도 되죠. 그런데 대우조선해양만 한 40%다. 이런 얘기가 어떤 선박수주의 특징이 좀 틀려서 재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선박을 좀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수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 비교를 할 때 전국적으로는 TOE 생산성을 보면은 좀 어디가 1등이냐 하는 게 나오겠죠. 그럼 결국은 이익을 낸 삼성중공업이 1.05로서 제일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고,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3위가 되겠죠. 그리고 슬픈 영업손실로 봤을 때, 이 삼성중공업만 슬픈 손익으로도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. 재고 자산을 보면은 이 매출액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데, 이 재고 자산은 가장 작게 가져가고 있어요. 이게 잘하는 겁니다. 이게 현대중공업의, 저는 이게 경쟁력이라고 봅니다. 계약 자산은 또 상대적으로 더 많죠. 이것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이건 포괄 제공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
이런 차이가 있겠어요.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매출액이 가장 높으면서도 이 제공품이 가장 낮은 것이 주요 핵심 경쟁 요인이라고 다시 한번 좀 글로서 정리를 해 보고요. 어, 계약부채 수주잔고, 미주와치에서 계약부채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수주 잔고분에 대한 그 계약 자산의 비율과 계약 부채의 비율인데, 계약 자산 비율은 거의 10% 이하로들 다들 그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계약 자산이 제일 높은 데가 그 대우조선해양인데, 이거를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계약 자산을 좀 제일 많이 부풀렸다. 이렇게 그 공사 진행률을 과도하게 더 많이 잡았다. 이렇게도 인식을 해볼 수 있겠어요. 계약 부채는 뭐 선수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 계약 자산도 그 계약 부채도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비율이 높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.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겠어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결국 가공 비율 아니겠냐 보는데, 에, 이 현대중공업이나 그 삼성중공업은 뭐 20%대죠. 근데 삼성중공업이 가공 비율이 가장 낮다는데 낮은 이유 때문에도 영업 흑자가 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대우조선해양이 40%면은 이게 좀 가공 비율이 너무 높다. 이런 것 때문에 영업 손실이 개선이 되더라도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.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 비교가 좀 관심사항인데, 현대중공업이 7,78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. 2023년도 연봉이 대우조선해양은 8,790만 원. 삼성중공업의 비성분 내역을 공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2022년도 거를 보면은 1억 원이 넘어요. 그런데 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그 현대중공업은 왜 인건비가 이렇게 가장 작게 나오느냐? 매출액도 더 많고 그러면은 사람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등등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, 이것이 이제 숨겨진 경쟁력이다.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. 한마디로 잔업을 안 한다. 안 하고도 충분히 이 공정 진행을 잘 해서 배를 잘 진수시키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가장 높은 데가 또 현대중공업이고요. 생산성은 이번에 그 삼성중공업이 흑자가 되면서 1위가 돼버렸고, 이자 부채율은 뭐 참고적으로 이 대우조선해양 빼고는 한 30%, 35%선 정도 다 두 군데가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. 여기 한 25%선 정도로 줄어들어야 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제 재무 안정성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. 임팩트라는 게 미래 가치로 제가 그 개발해 본 건데, 역시 현대 중공업이 가장 그 높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. 투하자본 이익률로 봐서는 뭐 대우조선해양 제일 낮고요.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흑자로 그 이익률이 됐고, 현대중공업이 이 투하자본 손실률이 되겠습니다. 1.3%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주가가 장부 가격 대비 얼마냐 이런 거를 보면은 현대중공업 189%,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140%. 요건 좀 건전한 가격선이라고 보는데, 이 대우중공업, 대우현대, 아니 대우조선해양, 요거가 또 좀 이게 좀 뭐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됩니다.
어쨌든 그 대우조선해양을 이 하나가 인수하면서 어떤 그 기대 심리들이 작동한 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이상 그 조선 3사 1분기 실적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.